안녕하세요. 20대와 30대 젊은이들의 연애관과 결혼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는 미녀 야수다. 진행을 맡은 원조 미녀 김민정입니다. 오늘은 배경이 밝아서 놀라셨죠? 저희가 오늘은 6.4 지방선거 특집 방송으로 야수다가 아닌 낮수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출연자들이 나왔는지 소개부터 부탁드릴 텐데요. 오늘이 미수다 출연자 특집도 될 것 같아요. 출연자들이 아주 소위 한국 여론방송의 에이스들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아주 든든합니다. 네. 자, 먼저 돌아온 고정미녀죠. 양재 살던 양재 아나운서 잘 오셨습니다. 제가 네. 양재는 살지 않고요. 네. 양재에 살았으면 참 양재에 사는 양재가 될 수 있는데 네. 그냥 양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미수다에 드디어 나와주셨죠. 야수라기보다는 백마탄 왕자님에 가깝다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강희우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여론방송의 강희우 기자입니다. 김현태 기자 대신에 들어와서 네. 굉장히 부담이 되지만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는 친근한 얼굴입니다. 여전히 연애하고 싶은 남자, 연하남, 호호일, 이호일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단발성 출연에 그칠 것으로 알았지만 벌써 4번째입니다. 사실상 김현태 기자를 제가 밀어냈다고 볼 수 있겠죠. 반갑습니다. 이호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야흐로 선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길거리며 각종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도 온통 선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저희 미수다에서도 6.4 지방선거를 맞이해 연애와 선거, 연애와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 6.4 지방선거에 대해 우리 출연자들은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또 관심이 있으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지역에 어떤 후보들이 어떤 공약으로 출마를 하고 계신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제가 살고 있는 강남에는요, 강남구청장을 뽑는데요. 제가 사실 저번 이 선거 때는 전입신고를 하지 못해가지고 선거에 투표의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이제 알아봤어요. 제가 투표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강남구청장으로는 여성 2분과 남성 1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데 이제 여성의 대결로 이렇게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강남구는 재선을 노리는 현직 구청장과 그리고 시의원으로 도전장을 낸 두 여성의 대결로 이렇게 좁혀지면서 또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고 공약들을 보면서 아이들을 생각하거나 시민들을 생각하는 부분을 잘 제가 이렇게 보고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강희우 기자는 어떤 점을 지금 생각하고 있나요? 네, 저도 뭐 이번에 기자라는 직책에 맞게 이제 모든 이제 경기도지사부터 시장 해가지고 구의원, 시의원 모두 이제 공약들을 봤습니다. 네. 보면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 많은 그 의원들의 공약을 어떻게 보며 언제 보며 이런 거 걱정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인터넷 키시고요. 네. 그리고 그냥 아무 포털에다 6.4 지방선거 후보라고 치시면 네. 바로 이제 시스템이 나오고요. 네. 그 시스템은 뭐 전국 동시지방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 공약 알림이라고 네.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앱으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관심만 있으시면 공약은 어디서나 볼 수 있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제가 제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그리고 성남시에 살고 있어서 뭐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등 뭐 시의원, 구의원, 비례대표까지 쭉 쉽게 볼 수 있고요. 네. 비례대표가 국회의원처럼 이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당의 그 표에 비례를 해서 비례대표를 뽑을 수 있고 추천 1인에는 이제 여성 대표가 물론 되어 있고요. 공약을 쉽게 볼 수 있어서 이제 공약을 비교해가면서 볼 수 있는 것도 이번 투표에서 정말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경기도지사 분들의 이제 네 후보가 나오셔서 모든 이제 공약들을 살펴봤는데 안전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맞아요. 이번에 사고가 많이 터졌고 네. 또 며칠 연이어서 계속 이제 화재 사고며 네. 등등등이 터지고 있어서 안전을 강조하는 그런 공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저는 그 공약들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저한테 아까 양재 기자도 마찬가지로 느끼셨겠지만 저한테 밀접하지 않은 공약은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네. 그렇죠. 무슨 공단을 설립하고 등등등 이런 일은 와닿지가 않아서
그래서 나에게 밀접한 공약들을 보고 있고 저도 네. 그리고 그 지금 나오신 분들도 연령층에 맞게 선거 공약을 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후보자들 한 분 한 분마다의 저한테 맞는 20대에서 30대에 맞는 공약들이 하나씩 추가가 되어 있어서 네.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봤던 것 같고요. 네. 사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진짜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쉽고 이해가 쉽도록 좀 이렇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했고 가장 중요한 거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킬 수 있는 공약만 말해라. 뭐 어떤 공약 같은 경우는 정말 장기간을 목표로 하는 공약들이 다들 있으시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부를 참 많이 하셨네요. 네. 선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우리 희우 기자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르는 네. 게 없어 보입니다. 네, 훌륭합니다. 네. 다음 다 부담되시겠어요? 저는 부담되지 않고요. 네, 바로 들어갈까요? 네. 바로 들어가시죠. 네, 네. 저는 부천시 후보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저도 부천에 이제 산지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네. 공약을 알아봤는데 강희우 기자가 이야기해준 대로 저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봤고 그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후보자 명부라고 해서 기본 정보, 인적 사항에 대해 나와 있고요. 네. 그다음 재산, 병역, 납세, 전과. 어. 전과라는 항목이 있어요. 중요하죠. 네, 전과, 학력 그리고 공직선거 경력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클릭만 하시면 저희가 쉽게 알아볼 수 있고요. 저도 공약을 봤을 때 그 저희 시후보에서 3분이 나오셨는데 3분 모두 안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약을 많이 내셨더라고요. 네. 그 공약하고 하니도 생각난 것이 제가 인터뷰로 나왔을 때 시민 인터뷰로 나왔을 때 그 시민분이 하신 이야기가 기억나는 게 요즘 공약의 그 공자가 빌공이라는 비어 있다. 이제 빈다라는 뜻의 empty. 네, 그래서 네. 처음에 이 당선될 때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는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10개를 걸면 그중에 한두 개만 돼도 좋다. 이렇게 기대치가 많이 낮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5가지 공약이 5대 공약이라고 해서 가장 널리 알려진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있는 것들 다 해주시면 좋지만 현실 가능한 것들은 꼭 해주셔서 다음 선거 때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지방선거가 됐으면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출연자들은 참 그래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6.4 지방선거 특집으로 연애와 선거, 연애와 정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인끼리 하면 안 되는 말, 싸움 날 확률이 99%의 대화 내용 주제 3가지가 정치, 종교, 군대와 출산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정치 문제는 다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한 결혼정보회사가 연인 간의 정치 성향에 대한 인식조사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미혼 남녀의 35%가 연인과 정치 성향이 달라 다툰 적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강희우 기자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제가 이제 기사를 하나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그 전에 궁금한 게 있어요. 방금 네. 김민정 아나운서가 네. 그 정치 그리고 군대 출산 종교 문제 때문에 다툰 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정치 이야기는 계속 할 것 같고 혹시 종교나 뭐 군대 출산에 관련된 것 때문에 남자친구랑 싸운 적이 있으신가요? 뭐 이런 거죠. 뭐 군대와 출산 같은 얘기 뭐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남자는 뭐 군대 가잖아. 네. 그럼 여자는 아기 낳잖아. 이런 식으로 끊임없는. 끊임없는 공방이 되는 경우. 네, 보통 그런 경우로 좀 유치하게 이렇게 말싸움을 하는 주제가 이 군대와 출산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저는 뭐 다툰 적은 없고요. 뭐 얘기 나오려 그러면은 이렇게 서서히 이게 마무리를 지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종교나 정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있는 이게 신념이고 자기가 이렇게 딱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라서 아무리 남이 얘기해도 이게 흔들리기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전에 미리 막는 거죠. 사실 종교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중요한 것 같아요. 좀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같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연애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네, 제 생각이 듭니다. 친구 중에는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항상 그 일요일마다 둘이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고 부럽더라고요. 부러워하시네요. 네. 요즘 교회를 그렇게 나가시나요? 네.
교회 누나로 또 활약하고 계신가요? 네, 활약은 하고 있는데 뭐 그냥 불교 오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오빠, 법당 오빠, 절오빠. 절오빠. 절오빠도 또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암암리에 또 있을 것도 같습니다. 사실 도심 지역에는 이런 절이 잘 없으니까 아, 그게 좀 어려운 그것도 것 그러네요. 같아요. 네. 그러네요. 또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튼 그렇게 종교, 군대, 출산 가지고도 다투는데 정치도 싸우는데 일환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기사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정치 성향이 다른 연인 사귈까 말아버릴까? 사귀기 전에 말아버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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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귈까 말아버릴까? 네.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미혼 남녀 3명 중 1명은 연인과의 정치적 성향 차이로 교제 중 서로 다툰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어떻게 양지혜 기자는 뭐 다툰 적이 있으신가요? 정치가 사실 제가 잘 몰라서 뭐 말한들 뭐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너 정치 얘기하지 말아라고 이게 사람들이 지적을 할 정도로 정치에 좀 여성분들이 특히 약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이 이렇게 많이 막 알고 막 이렇게 덤비시면 사실 좀 작아지고 위축되는 게 또 여성들의 마음인 것 같아서 이렇게 만약에 싸우려면 정말 많이 알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계속 읽어볼까요? 네. 자, 이는 그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레가 재혼전무 올리유와 공동으로 23일에서 28일 초혼 및 재혼 희망 미혼 남녀 528명을 대상으로 연인 간의 정치 성향에 대한 인식조사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자, 설문조사는 전자메일과 인터넷을 통해서 아주 쉽게 이루어졌고요. 자, 우선 연인과 정치적 성향 차이로 다툰 경험에 대해 거의 없다가 남자는 42.1%, 여자는 40.5% 이제 비슷하게 나왔고요. 전혀 없다 22.7%, 여성은 25.4% 거의 있었고. 없다와 전혀 없다의 차이는 뭐예요? 네. 잊을만 하면 한 번 정도는 잊을만 하면 또그 얘기가 네, 그렇죠. 한 번 정도는 해봤다는 거의 없다. 그래 전혀 안 해봤다. 전혀 없다. 네, 그리고 없다의 비율은 남성이 64.8% 그리고 여성이 65.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없다. 정치적으로 남녀간에 싸우는 비중이 적다라고 말하는 것 같고, 네. 그러나 가끔 있다. 가끔 있다. 또 네. 가끔도 나왔어요 지금. 가끔 있다는 며칠에 한 번씩 가끔 네. 한 달에 한 두세 번? 한 달에 두세 번? 많아 보이는데 한 달에 두세 번. 분기별로. 근데 이거는 기준이 다 다른 것 같은데 네. 가끔 있다는 남성이 28.4%, 여성이 30.3% 있고요. 그리고 많이 있다. 많이 있다는 6.8%, 여성은 3.8%, 그리고 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있다는 응답자도 미혼 남녀도 각각 35.2%와 34.1%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정치적인 견해로 싸운다가 한 35% 정도 되는 거고 안 싸운다가 이제 65% 정도 되는 거죠. 뭐 싸우는 이유가 굉장히 있겠지만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배우자를 고를 때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같아야 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남녀 간에 다수 다른 의견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호일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우자를 고를 때 정치적인 성향. 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뭘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정치적 성향이 물론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네. 그것 때문에 사람을 바꾼다거나 거절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주의라서 저는 그 부분은 우선순위에서 약간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죠. 자, 남성은 가능하면 같은 편이 좋다. 이게 54.2%로 가장 많았고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술자리에서 정치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가끔. 여성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가끔 하지 않는다. 거의 안 한다. 거의 안 한다. 네. 우리 남자들은 이제 술을 먹으면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하다 정치 이야기도 가끔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남성 같은 경우에는 54.2% 정도 이제 가능하면 같은 편이 좋다라고 정치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가 43.2%로 뒤따랐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62.1%로 단연 높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같은 편이 좋다 36.4%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 통계만 봐도 정치적인 관심은 남자가 더 많지 않을까라고 이 통계만 가지고는 그렇게 또 해석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계속 읽어보면 배우자감으로 흡족하나 정치적 성향이 다른 경우 최종 선택에 대해서
네, 남녀 똑같이 있는 그대로 상대를 인정한다가 남성이 74.2% 그리고 여성이 84.1%로 답을 해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네, 헤어진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굉장히 헤어진다. 극단적인 선택인데, 그렇죠. 네. 극단적인데, 나오셨나 봐요. 네. 그렇죠. 헤어진다는 의견은 남녀 각각 6.8%와 10.6%로 있습니다. 여성 비율이 조금 높네요. 그리고 나와 같게 한다. 나와 같게 한다는 쉽지 않은데요. 헤어지는 그렇죠. 남성은 14.0% 그리고 여성은 5.3%. 이 비율로 보면 남자가 더 많이 나와 같게 한다. 권위적인 게 있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네. 설득을 많이 한다라고 말한 것 같고 상대를 따른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남성은 5%인데 여성은 0%입니다. 절대 0%. 네. 내가 네. 뭐라고 하지 난 따라가지 않으리라. 네, 두 가지 정도 있겠죠. 고집이 세거나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그렇죠. 상대를 따른다가 0%였고 또 이런 것 같아요. 제 여자친구는 정치적으로 좀 관심이 없는데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조금 이제 정치 얘기를 하면 전혀 이제 관심이 없으니까 아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무조건 반대, 무조건 반대. 그러니까 상대를 따른다가 여성이 0%잖아요. 제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얘기가 재미가 없으니까 무조건 반대. 따르지 않는 거죠. 말도 꺼내지 마. 재미없으니까. 재미없으니까. 그래서 0%가 나온 게 일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답변들을 비교를 해보면 남성은 상대적으로 연인의 정치적 성향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여성은 헤어진다는 선택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김민정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남자친구가 막 강조를 이렇게 설득을 한다. 네.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대로 뭐 그냥 그 의견 그대로 존중을 해주고 그냥 제 생각은 또 생각대로 할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아니, 저도 뭐 그냥 그럴 수 있어죠.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죠, 그냥. 근데 그 남자친구가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 나와 네. 같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설득- 들어온다면 강하게 들어오면 어떡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겉으론 동조를 하면서도 싸움은 불러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저는 또 저만의 소신을 가지고 또 이렇게 갖고 있겠죠. 비밀 투표가 비밀 네, 투표니까. 그래서 비밀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동조하고 투표할 땐 다른 분 찍고 그렇죠. 그런 것 같고 참 생각을 해보니까 연애 때랑 결혼 때랑 또 다를 것 같아요. 이거는 연애 때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근데 결혼하면 이 자기의 어떤 이익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좀 비슷해지잖아요. 부부는 공동 이익을 추구하니까 그러면 오히려 더 같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은 연인 관계에서는 서로 다른 환경이니까 내 상황에 맞는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오히려 또 더 같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일리 있는 근데 또 정치적인 거는 또 이게 가치관과 이렇게 잘 부합이 되는 거기 네, 때문에 그리고 자식 교육에 있어서도 이게 부모님들을 많이 따라가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좀 부부 간에는 또 가치관과 이런 정치적인 게 비슷하면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뭐 제 친구의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가족 회의를 합니다. 선거 전에. 그래서 그 친구를 불러놓고 동생을 불러놓고 다 이제 펼쳐놓고 공약을 비교하시더라고요. 네. 좋다. 그런 모습 보니까 저도 이제 꼭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 집이 아니고 친구 집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특정 당을 부모님이 지지를 하셔서 이제 자식들이 이제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 집 같은 경우에는 다들 그렇게 그런- 이야기하죠. 네, 그런 경우가 있어서 내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이런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바람직한 그 가정의 선거 투표하기 전 모습이네요. 네, 자식들에 대한 이 의견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부모로서의 역할이고, 그렇죠.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제 친구 중에서도 네. 그 친구. 네. 둘이 좀 소개를 좀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친구 네. 중에서도 네. 이렇게 또 지방의 경상도에 이 또 보수적인 이런 성향이 있는 정치에 이 집안에 자란 학생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몇 번을 찍어라 이러면서 오늘 투표하러 가라. 아침부터 가라라고 해서 친구는 가지 않았다. 지금 딴 길로 샜다. 네. 네, 그런 또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정치적 성향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준 요인. 이것 때문에 저희가 좀 사전에 얘기를 한 네. 겁니다. 자, 남성의 경우 직접적 이해관계가 37.9%로 가장 컸습니다. 이 직접적 이해관계라는 게 뭐냐면 이익과 손해 관계에 있는 이제 사람들 이해관계. 뭐 어떤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회사? 예를 들어서 네. 뭐 사업을 하는 집안, 사업체가 있는 집안의 경우에서 뭐 세금 문제라든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특히나 좀 규모가 큰 사업체를 운영하시면 이게 단위가 엄청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그 공약이 어떻게 되나, 정책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재산 상태가 달라지기 왔다 갔다 할 수 때문에 있겠군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인 것 같아요. 본인의 이익관계. 맞네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출신지. 출신이랑 친구분 출신인데 저희는 저는 수도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출신지에 따른 결정하고 이런 건 없었고 좀 중립적이죠. 네, 굉장히 중립적인데 어떻게 직접적으로 네. 큰가요? 그 지방이라는. 네, 굉장히 좀 크고요. 그 한 당을 지지하는 거는 거의 뭐 좀 종교적 수준과 맞먹을 정도로 네, 조금 과하다 하는 면이 있을 정도로 좀 정치색이 짙고 또 이렇게 지역이 나눠지면서 이렇게 경상도와 전라도로 이렇게 나눠지는 게 좀 안타까울 정도로 사실 그러면서 또 저희 할아버지는 또 전라도 분이세요. 네, 외할아버지가 그러면서 이제 탁탁 찍고 와가지고 찍어야지 이러면서 또 찍고 또 이렇게 조금 가족들 안에서도 이렇게 나눠지는 모습이 또 있거든요. 조금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또 자기 다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해 줘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들은 거에 대해 세뇌 교육이 있지 않나. 그게 옳다라고 어릴 때부터 듣고 있으니까 아 그게 옳구나 이래서 저도 사실 대학교 때 올 때까지 이렇게 다양하고 이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의 의견을 듣기 전까지는 저도 조금 닫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깨어 있어야겠다. 이게 좋고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게 뭐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 뭐 아버지 부모님 세대 때는 그렇다 쳐도 우리들이 좀 깨어 있어야지 지역적으로 나뉘어지는 그런 정치적 성향이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야기를 이제 지방에 관련된 이야기를 또 어떻게 보면 처음 들어본 건데 지금 자녀 세대들도 똑같은 전례를 따라가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렇게 또 이제 많이 서울도 오고 이게 고등 교육을 받으면서 아 이거는 내가 깨어서 내가 선택해야 될 부분이구나라고 했고요. 저희 막내 삼촌 경우에는 이제 일찍 서울로 올라오셔서 조금 이렇게 경기도권에서 오래 사시다 보니까 또 색깔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또 가족끼리 있을 때는 조금 싸움으로도 번지고, 네. 이런 경상도 집안에서 제가 또 태어났는데. 네. 그래서 근데 저도 좀 이런 세뇌 교육을 좀 당하다시피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보면. 네. 그런데 이제 조금 많이 깨면서 뭐 그게 좋다고 나쁘다가 이게 그 문제를 떠나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구나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일 기자도 지방에서 태어났다 그랬거든요. 경상도잖아요. 아, 어떠세요? 이렇게 제 출신지를 이렇게 밝히시는 걸로. 경주, 경주. 불국사. 현재는 제가 석굴암. 부천 시민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되는 게 네. 경주를 사랑하지만 제 주민등록증에는 부천 시민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우리 다 경상도예요. 네. 예쁘고요. 저 제가 부천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난 네, 곳이 네. 부천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어릴 때 정치에 무관심했어요. 왜 무관심을 했냐면 성인 되기 전에 명절이나 이런 친지들 모임에 있을 때 싸우는 모습이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싸우게 되면 더 싫었던 이유는 싸우시고 나면 저희한테 화살이 돌아가요. 이제 기분이 나쁘시니까 이제 우리들이 갑자기 지적을 하시는 거죠. 왜 너는 공부를 안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거 가만히 있다. 그래도 안 했거든요. 혹은 안 했는데 어쨌거나 그런 모습을 보니까 싸우시는 모습을 어린 나이에는 왜 저걸로 싸울까? 갑자기 한마디 했었는데 저분은 왜 저거 안 맞다고 싸우는지 서로 목소리 점점 커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모임 자체가 너무 희석되더라고요. 기존 친지들 모여서 오랜만에 안부 전하다는 모임이었는데 그게 정치 성향으로 번져버리니까 어린애는 굉장히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연인까지의 문제가 아니라 뭐 가족, 사람들과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조금은 서로에게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거 알려고 하면 할수록 다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렇죠, 네, 그렇죠. 어느 정도의 선을 좀 지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드라마에서만 보던 일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제 친구의 부모님이 친구 여자친구가 이제 전라도라고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일리 있어요. 네, 전 그거 보고 맞아요. 일리 있나요? 네. 근데 저는 진짜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현실이구나. 부모님들이 세대에서 저희 세대에서는 조금 많이 없어졌는데 부모님 세대에서는 아직도 네, 이렇게 편 가르기 식으로 맞아요. 해서 너무 안타까운 네, 현실입니다. 네. 네. 그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친구는?
잘 사귀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싫다고만 하시고 결혼 안 했으면 근데 뭐 좋겠다. 끝이 정해져 있는 듯한 아. 느낌. 아, 그게 좀 안타깝고. 로미오와 줄리엣. 저희 어머니도 이제 그 오빠가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오빠라서 하시는 말씀이 도를 넘는 여자가 싫다는 거예요. 같은 도를 넘는 여자 싫다. 도가 넘어서는 안 된다. 너무 무서워. 어머니 빙의했어. 지금 어머니 빙의했어. 그래가지고 경상도면 경상도 여자를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 오빠는 경상도에 계시나요? 아니요, 서울에 있어요. 아. 서울 여자 굉장히 좋아하고요. 서울 여자도 안 되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서울 여자들에 대한 또 뭐랄까 깍쟁이. 선입견이 또 있어가지고. 근데 제 친구도 경상도 이제 거기 불국사 있는 데서 태어났는데 그 불국사 서울 여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경상도 남자들이 서울 여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구나. 자, 네. 그러면 또 마지막은 부모님의 영향으로 14% 정도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 같은 경우는 가장 그런 경우 같습니다. 그냥 그 당. 그냥 그 당.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 당. 근데 정말로 관심이 없어서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 당 하면 오케이, 그 당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관심이 있었으면 그 당에 이거 싫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부터는 좀 공약을 자세히 살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역대 정치인이 29.2%로 첫 손을 꼽았습니다.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떤 예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역대 정치인에 대해서 이제 그 평가를 한 거죠. 네. 지난 정치인들을 봤을 때 이 당의 정치인이 잘했나 아니면 저 당이 잘했나 평가를 해서 앞으로 더 잘한 당에게 신뢰가 가는 거죠. 그 뜻인 것 같아요. 뭐 특정 대통령이 잘했으면 그 네, 당 그죠.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 전체 당에 대한 신뢰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후보자가 속한 당이 잘함으로써 네. 그러니까 후보자가 잘함으로써 그 당에 대한 신뢰가 생겨서 다음에도 고민 안 하고 그 당을 밀어주게 되는 거죠. 제 여자친구가 이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특정 대통령이 좋아서 그 당을 찍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감동을 받았어요. 웬일로? 원래 정치적인 얘기를 전혀 안 하는 친구인데 그래서 되게 감동받아서 무슨 얘기인데 이랬는데 이번 선거 때 그 당을 찍겠대요. 왜? 그 대통령이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말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공약 볼래? 그러니까 공약 보기 싫대요. 그러면 어쩔 수 없네 라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역대 정치인 이거였군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출신지, 이제 여성애 같은 경우에 출신지가 24.2%로 남성보다 4% 정도 이제 컸고요. 직접적 이해관계, 남성은 1등이었는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19.7%로 3등, 그리고 부모님이 14.8%로 4등 그 순을 보였습니다. 자, 다음은 또 앞으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남녀 모두 바뀔 수 있다가 29.5% 남성, 여성은 51.1%로 했고요. 역시 여자의 마음을 갈 때네요. 그런가요? 네. 정치적 성향에서도 어렵다. 여자 어렵네. 네, 어렵군요. 제 여자친구 충분히 바뀔 가능성이 있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네. 바뀔 수 있다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이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지금도 그냥 갑자기 훅훅. 그것도 남성 25.8%와 여성 28.4%.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치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 같으신 것 같아요. 그죠? 언제든 바뀔 수 있다. 그거 플러스 아니면 공약에 따라 사람을 뽑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죠? 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한 정치적 성향을 갖는 게 아니고 공약을 보고 뽑겠다. 네, 그때 봐서 공약을 봐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또 결론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바뀔 가능성이 있다. 단어 하나로 네. 좀 많이 바뀌는데 가능성이 있다가 남성 55.3%, 여성 79.5%. 자존심은 있는 거죠. 가능성만 열어둔 겁니다. 네, 그래서 남성 모두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바뀌기 쉽지 않다. 남성은 37.1%, 여성은 15.5%. 여성은 바뀌기 쉽지 않다의 비율이 좀 적네요. 그리고 절대 안 바뀐다. 절대 안 바뀐다. 남성은 7.6%, 76이 아니고 7.6%, 여성은 5%였습니다. 절대 안 바뀐다는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이익관계 아닐까요? 자기의 이익관계가 확실한 상황. 어쩔 수 없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뭐 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을까요? 그런 그렇죠. 분들이. 근데 뭐 자기 집에 사업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유리한 정책을 내놓는 특정 당이 있으면 그 당을 바꾸기 쉽지 않겠죠. 네. 어렵다. 네, 어렵다. 이거 드라마에서만 보던 걸 실제 들어가지고 네, 어렵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뀔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총 하면 바뀔 가능성이 없는 비중은 남자 44.7%, 여성은 20.5%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바뀔 가능성이 없다의 비중이 적다. 그러니까 바뀔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을 했네요. 자, 특히 남성은 바뀌기 쉽지 않다고 답한 비중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여성에 비해서 정치적 성향이 바뀌지 않는 쪽을 더 많이 선택했다. 아까 정리했던 내용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정치적 성향이 바뀔 수 있다고 대답한 경우 그 요인,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바뀔 수 있다고 대답한 그 요인으로 첫 번째는 후보자의 인물, 남성은 77.3%, 여성은 51.5%로 가장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이 어떤지에 따라서 정치적 성향이 바뀔 수 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와 일맥상통하는. 네, 그러네요. 그리고 그 외에 남성은 직접적 이해관계 때문에 정치적 성향이 바뀔 수 있다. 네. 그 요인으로 12.9%, 그리고 여성은 후보자의 정책 방향 37.5%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성, 여성 합쳐서 후보자 인물이 가장 이제 1등으로 바뀔 수 있는 요인으로 뽑혔고,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인 이해관계로서 바뀔 수 있다라고 말한 거고, 여성은 그에 반해서 후보자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두 번째 요인으로 뽑은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호일 기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요인으로서 정치적 성향이 바뀔 수 있을까요? 저는 피부에 와닿는 경우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이라든지 실제로 그 인물을 볼 수 있는 재임 기간 내에 그런 그 사람을 직접 우리가 만날 기회가 있는지 그런 공약을 내는 거에 저는 중요점을 많이 두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주안점을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만나뵌 적이 있나요? 저는 실제로 만나뵌 분들도 있었죠. 그 재임하는 기간 중에 그 시민들을 많이 만나보러 움직이겠다라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기억에 지금도 많이 남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분이 있는지 지금 현재 우리 시, 군, 구 지역에 어떤 분이 의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 그렇게 제가 얼굴을 알게 됐을 때는 상당히 이미지가 각인되는 게 다르더라고요. 네. 그때 만났을 때 이미지가 좋으셨나 봐요. 저는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네. 우선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라는 거에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런 의원들을 내가 직접 만날 수가 있구나. 이 사람들이 시민들을 만나러 다니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자리에 앉아만 있지 않는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많은 이미지가 네. 올라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아무튼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긴 소식 진짜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디 가실 것처럼 네, 저 바로 나갑니다. 네. 마치 안 오실 것처럼.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여러 가지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정치적 성향이 같은 다른 그 연인과 만날 것인가 그만둘 것인가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조금 아쉬운 거는 네. 제가 이제 기사를 준비하고 읽으면서 준비하는 그 동안 생각난 게 정치적으로 관심이 없는 비율이 크구나. 사실 이런 걸 느꼈어요. 좀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게 좀 안타깝죠. 네. 그래도 이제 투표는 해야 된다. 뭐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계속 운동을 하니까 해야 되긴 하는데 그냥 누구 찍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5대 공약이라도 보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밖에 4개는 모를 거예요. 하나 정도는 그 연령층에 맞게 이제 공약을 짠 거기 때문에 그 하나는 마음에 드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분을 찍는 게 어떨까라고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제 지방선거에서 기대되는 게 사실 세월호를 겪으면서 이 정치나 이런 사회의 문제를 많이 관심을 가져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뭐 투표율이나 뭐 지방선거에 대한 이 결과에 대해서 저는 좀 기대가 좀 많이 큽니다. 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 정치적 성향이 다른 이성을 만났을 때 계속 조금 강해요. 그 이성이 계속 뭐 강요를 한다거나 계속 그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계속 만나겠어요? 아니면은 좀 헤어짐, 이별을 생각해 볼 것 같으세요? 김민정 아나운서는 아까 말씀을 하셨고 네. 좀 어떻게 보면 속인다. 속이고 자신의 소신을 지킨다고 말한 것 같고 저는
남자여서 그런지 일단은 한번 설득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정치적 성향이 그 강한 게 이유가 있다면, 뭐 어떤 이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제 친구 여자친구처럼 그냥 그 대통령이 좋아서 그 당이 좋다라는 어떻게 말이 지금 아무튼 네. 그렇게 조금 이제 그런 이유를 댄다면 일단 설득은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네요. 네. 뭔가 정말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인정. 그렇죠. 하지만 설득해서 나의 성향으로 끌어오고 싶다. 제가 이제 한국 여론방송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크게 보수와 진보, 중도로 나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번째가 있어요. 그냥 정치 성향이 없는 거. 네. 중도도 아니에요. 그냥 무당파죠. 없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없는 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수나 진보나 중도나 나름의 소신과 원칙을 스스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예 없이 그냥 난 이것도 싫고 이것도 싫어서 중도야. 이게 아니었어요. 사실 그런 분들을 일컬어서 무당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잡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비율이 그만큼 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양재 아나운서는 어때요? 저는 뭐 강하게 이렇게 나온다면 어떡하죠? 네. 자꾸 이 그래도 행복한가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어떻게 생각하는 해야죠. 시간이 네. 길어질 것 같아요. 사실 저번에 소개팅을 했었는데 소개팅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잠깐 이 정치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잠깐 했는데 그분은 이제 정치에 눈을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바뀌면서 자기는 자기가 지지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아서 관심을 이렇게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러면서 굉장히 이게 진보. 거의 진보의 진보셨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극진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언뜻 하시는데 조금은 상대가 어떤 정치 성향인지 잘 모르잖아요. 저는 네. 말한 적도 없고 어떤 건지 모르는데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저는 안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자신의 소신도 중요한데 남도 중요하거든요. 당연하죠. 네, 그거를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남자라면 네, 좋겠네요. 네. 결국 좋은 남자를 만나겠다는. 아니, 이미 뭐 교제를 하고 있는 사이에서 좀 맞아요. 불편한 얘기를 소개팅에서 그거를 자기 의견을 막 그렇게 어필했다면 네. 좀 배려가 없네요. 좀. 있어 보이려고 한 거 아닐까요? 자기 남자가? 정치에 나 딱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정말 진짜 이효일 기자가 말대로 깨어 있다. 나 좀 관심 있다. 이런 부분에도 맞아요. 그쵸? 사회적 관심에 좀 이렇게 눈이 뜬 사람은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네. 잘못된 걸로. 실은 뜬 걸로. 네. 양재 아나운서 그 소개팅 나무 좀 잘못 떴네요. 네, 잘못 떴어요. 네. 타이밍이 안 좋았어요. 정말 언제쯤 괜찮은 남자가 나올까. 항상 기대를 가지고 가나. 좋습니다. 이번 주에도 바쁘시다고. 당신도 바쁘세요. 서로 죽이고 난리 아이고. 났습니다. 네. 네. 상부상조 하시고요. 네, 좋은 나이시잖아요. 네, 좋은 나이. 아니. 제일 좋은 날씨 네.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뭐 좀 끼워주시고 그래요. 안 끼워주시더라고요. 아우.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껴야죠. 다 웃기세요. 네. 별 얘기 없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월 기자는 네. 아까 저는 세 분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처음에는 저도 크게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없었는데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 이야기도 한 다음에 투표는 제 소신대로 할 것 같아요. 저랑 좀 비슷하시네요. 저 이야기를 듣고 저는 마음이 좀 움직였던 게 현명한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어떤 생각이셨어요? 원래는 저도 어떻게 해야지라는 그 입장이었어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지금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과 마주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꺼냈을 경우에 저는 솔직히 당황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당황할 것 같은데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도 이야기를 한 다음에 투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 투표가 또 보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선 제가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 잘 맞으시네요. 네. 연하 하나 어떠세요? 이어가시죠. 영혼이 없다 우리. 서로 멍 때리고 계시네. 네. 낮에 해서 그런가 봐요. 그러네요. 낯서네요. 네. 밤에만 봐야 되는. 네, 좋습니다. 빨리 넘어가죠.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거 시즌 비호감 애인 스타일인데요.
좀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이효일 기자가 한번 네, 읽어주시죠. 재밌는 것도 제가 담당하고 있으니 읊어드리겠습니다. 이 한 소개팅을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선거를 앞두고 20대에서 30대 성인 남녀 938명을 대상으로 정치와 연애를 주제로 한 설문조사 결과 남성 응답자는 투표보다 휴일부터 챙기는 무관심형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했었고, 무관심형을 예로 들면 뭐 선거? 놀러 가자. 빨간 날 아니야? 이런 느낌의 무관심형 놀러 가고 싶다. 이런 네. 이런 유형이 있었고요. 연기한 거. 네, 그래요? 아니에요. 팀이 연기 같습니다. 무관심형 여자친구를 33% 196명이 집었고요. 96명. 네. 그리고 여성 응답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정치 의견만 내세우는 독불장군형, 남자친구를 40% 133분께서 각각 선거 시즌 비호감, 비메인 스타일로 꼽으셨습니다. 독불장군형 같은 경우는 이제 내 생각이 옳다, 난 이렇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소개팅에서 만난 분과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싶어요. 상대방의 의견보다는 내 의견이 중요하다. 난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뭐 때에 따라서는 강요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설득과 강요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강요라고 생각하면 강요고 아, 설득 또한 그러네요. 설득이 있을 수 네. 있거든요. 어찌 보면 말하는 사람보다 들었던 그쵸. 그 사람이 더 중요하지 그 않나 사람 싶어요. 의견이 더 중요해요. 아니 저는 이제 정치를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건전하고 건강한 시민 의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남의 의견도 중요하다는 거, 잘 들어줘야 된다는 거, 그거 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양성이죠. 다양성을 그 배제한 선거 이야기는 이제 싸움으로 갈 그렇죠. 맞아요. 약간 사회 분위기도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이야기 어디 가서 하면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우리도 좀 움츠려드는 게 있지 않나 싶어요. 카표가 네. 그래서 비호감 메인 스타일 다음 이어가 보면요. 네. 2위에서 5위는 남성의 경우에 백치형 30, 남자도 또 네, 백치형 30% 182명. 많네요, 남자. 네, 백치형 같은 경우에는 무관심형과 약간 다르게 이번 달에 선거 같은 거 있어? 뭐 육사가 뭐 육사 뭐 뭔데 이런 느낌의 너무 싫다. 목사 뭐 전쟁 일어났어. 육사 생도 뭐 이런 거죠. 네, 이런 경우를 좀 많이 찝어주셨고, 그 다음으로 또 독불장군형 22%, 악플러형. 요즘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는 악플러형이죠. 무슨 후보의 글에는 악플만 달겠다, 비방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면서 이제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네, 내가 만나고 있는 이성이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속상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까요? 그 다음으로는 스토커형 6%가 있었는데, 뭐예요? 스토커형 같은 경우에는 강요와 약간 비슷합니다. 너도 이 후보를 꼭 뽑아야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말투가 그런가요? 너도 이 후보를 꼭 뽑아야 돼. 약간 흔들리잖아요. 네, 흔들렸어요. 스토커인 줄 알았어요. 네. 속말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일각 깨물고. 많이 해보셨군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순위 있었고, 여성의 경우로 갔을 때는 여성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첫 번째로는 백치형 25%가 마음에 들지 않다고 이야기하셨고, 다음으로는 무관심형, 그 다음 스토커형, 마지막으로 악플러형 순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유형들이 다 단점이 좀 뚜렷하고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뭐 어느 하나 뭐 좋은 게 없네요. 너무 싫네요, 다들. 혹시 주변에서 봤던 유형 있으신가요? 제 친구 아버님. 이 모든 분들 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친구 아버님께서 이 중에 하나 독불장군형. 당첨되셨나요? 네, 우리 아버님 축하드립니다. 네. 네, 어떠신 스타일이세요? 독불장군형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모든 가족에게 강요를 하세요? 자기 의견만 내세운다는 네, 제 거죠? 친구 아버님이어서 저희 잘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심스러우신 거죠? 네, 누군지 모르시겠죠? 네, 아무튼 독불장군형이라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네. 감시성을 가진. 아닙니다. 네, 네. 땀을 그냥 이 중에서 정말 싫다. 한번 뽑아볼까요? 다 싫지만 정말 싫다. 정말 싫은 거는 저는 백치형. 모르는 백지형. 좀 사회의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데 좀 마음을 이렇게 연 남자가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남자가 좀 이러면 또 여자가 이러면 또 백치미라는 말도 있듯이 미가 될 수 있는데
남성분들에게는 백치미가 잘 안 통용이 되지 않죠. 통용하죠. 네. 욕이죠, 욕. 그죠? 네. 똑똑해야 됩니다. 네. 스마트해야죠. 네, 스마트해야 됩니다. 뭔가 이렇게 내가 몰라도 뭔가 다 해줄 것 같은 로망. 그런 로망이 있잖아요, 또. 기억나는 것이 여성분들이 이상형으로 꼽는 것 중에 항상 최상위권에 있는 것이 내가 존중할 수 있는 남자가 있다고 해요. 그런 부분이 여기서 보면 또 있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나보다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결혼 상대로 아니면 연애. 연애와 결혼 모두 통해. 아, 네. 항상 이 부분은 이상형 순위에서 높은 순위를 남자는 어때요? 어떤 경우에 높은 순위? 남자는 똑똑하면 별로. 저 같은 경우에 맞습니다. 제가 좀 가르쳐 준다는 표현은 좀 그런 것 같고 알려준다. 알려줄 수 있는 부담스럽구나. 많이 네. 아는 지켜줄 수 있는. 여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보다 좀 이렇게 저를 알려주시는 분은 좀 매력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네. 남자들은 그렇대요. 네. 남자들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눈빛 흔들렸네요. 저는 좀 여성분들에게 많이 배우고 싶은 면이 있어서 약간 반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울려요. 그래서 연하다는 네. 거잖아요. 저는 그런 면이 좀 있거든요. 제가 모르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물론 저도 노력하겠지만 그래서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긴 하네요. 근데 남자들은 여자가 그렇게 좀 알려주고 가르치려고 하면 좀 자기가 자존심이 좀 상하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 전혀 아니라요. 저는 설레더라고요. 정말 취향이네요. 네. 50대 50이네요, 맞아요. 진짜. 단정지으면 안 되겠네요, 진짜.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스토커형이 제일 싫어요. 네. 그 단어 자체가 싫어요. 네. 집착하는 사람. 뭔가 집착하는 거하고 병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당해보셨구나. 당해본 적은 없는데 아무튼 스토커형은 좀 너도 이 후보 꼭 뽑아. 뭐 병 있는 사람 같아가지고 좀 이런 거 싫은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독불장군형을 가장 안 좋아하는데 저는 원래 성향인 것 같아요. 저는 강성인 사람을 거리를 좀 두는 편이라서 좀 강한 이미지고 강한 맞아요. 어조인 사람들을 저는 좀 거리를 두는 편이에요. 하면서 저를 왜 집어넣어? 저 집어넣으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네, 뭐 그런 부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면 저는 제 길을 잘 안 펴지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좀 싫기도 하고 해서 독불장군형이 만약 제 주위에 있다면 저는 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저는 독불 장군형도 싫고 백치형도 싫고 다 싫은 거. 다 싫어요. 이 중에 그나마 나은 건 뭐 있어요? 그나마 나은 하지만 한 거는- 명을 만나야 돼. 이 중에 무인도예요. 이 만나야 5명밖에 없어? 만나야 돼. 5명이면 선택지가 명인데? 많은데요. 진짜요? 네, 좋은 남자가 있을 수 있어요. 옥석을 가려내 보세요. 그냥 혼자 살랍니다. 혼자 그냥. 사는 네, 걸로. 혼자 살랍니다. 뭐 비호감 A 스타일로 이렇게 조사를 한 거니까 다 비호감이긴 하네요. 제가 왜 싫냐면요. 네. 독불 장군형은 저 호일 기자처럼 저는 강한 사람은 좀 싫거든요. 다양성이 없고 본인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답답하죠. 정말 안 맞아요, 저랑. 누누이 말씀하셨던 네, 저는 부분 같아요. 아시잖아요. 네. 지혜 기자랑도 친하기 때문에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딱 갇혀있는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있는 사람하고 참 대화가 안 통해요. 근데 누구나 다 안 맞을 거예요. 네. 독불장군형은. 근데 네. 맞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뭐 그렇게 이끌어주길 또 바랄 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 좋아하는. 네, 제 이제 아는 친구 중에 여자인데 되게 정말 조용하고 아무 말도 잘 안 하고 그냥 웃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런 친구는 말을 독불장군형, 말을 못하나? 독불장군형을 만나서 굉장히 잘 사귀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잘 맞는 케이스고. 참고 있는 건 아닐까? 전쟁 같은 사랑을 좋아하나 보죠. 알고 보니까 막 뒤에 가서 막 네. 막 바뀌고 이런 거 아니겠죠. 그리고 백치형은 진짜 싫죠. 저는 뭐 한마디 이상형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스마트한 젠틀남을 좋아해요. 저는 이상윤. 네, 이상윤. 탤런트 이상윤 씨. 서울대 나온 이상윤 씨. 네, 큰 이상윤 씨. 웃는 모습 예쁜 이상윤 씨. 머리 작은 이상윤 씨. 네, 그만할게요. 네, 이상윤 나왔네요. 네. 네, 없는 걸로. 네. 네. 이상형이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조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곤란해요. 그리고 아폴로 형은 또 너무 네거티브 성향이잖아요. 너무 극성향. 그러니까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저는 네거티브랑 또 안 맞아요. 아니 저희도 다 안 맞거든요. 저희는 뭐 다른 사람들. 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는 또 말이 좀 안 통하고요. 무관심형 같은 경우에는 판단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그냥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무관심형 아닐까요? 그렇죠.
괜찮은 사람인데 아닌가요? 또 문제가 없네. 네. 정치에 좀 관심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당연히 있어야 듭니다. 되는데 네. 아까 뭐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도 아까 기사를 봤을 때도 무관심한 분들이 많으니까 워낙 말씀드리는 많으니까. 거죠. 네. 저는 그래도 가장 선택을 하라고 하면 만날 수 있는 분 중에 선택을 했을 때는 백치형과 무관심형을 만나보고 싶긴 하네요. 그냥 여자를 만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아니 그러니까 그냥 어디 여자랑 놀러 가고 싶은 거지. 와. 아니 그러니까 이번 달 선거 있어? 놀러 가는 거 아니야? 오빠 이러면 이랑 놀러 가는 거지. 놀러 가는 거지. 그럼 지금 제가 말하는 시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5가지 유형 중에 굳이 선택을 한다면 그 2가지가 가장 부담이 좀 적지 않을까. 다른 3가지 유형을 만났을 때보다는 좀 부담이 덜할 것 같아요. 역시 이렇게 네. 약한 여자 좋아하시는군요. 센 여자 싫어하시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비호감 메인 스타일 선거 시즌에 어떤 사람이 비호감인지 말씀을 나눠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연인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또는 후보를 강요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네. 아까 참 답이 안 나온다고 우리끼리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살짝 얘기 나눈 적이 있는데요. 네, 수치 보면서 저희가 또 얘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인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강요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남성의 경우 그럴 수 있다. 66%. 역시 네. 인정을 하네요, 남자들은. 실망스럽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가 26%로 154명이고요. 연애는 계속하지만 결혼 생각은 접는다가 7%, 그리고 당장 헤어진다가 1% 순으로 대답을 했고요. 여성의 경우는 그럴 수 있다 35%고요. 그리고 실망스럽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가 31%, 그리고 연애는 계속하지만 결혼 생각은 접는다가 29%고 당장 헤어진다가 남자는 1%인데 여자가 4% 순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남녀의 반응이 사뭇 다르게 확인됐다는 점이에요. 남성의 경우는 과반수가 훌쩍 넘긴 66% 응답자가 연인에게 정당을 강요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26%가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이렇게 대답을 한 반면에 여성 10명 중 3명은 연애는 계속해도 결혼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들 이거 하나씩 좀 짚어가면서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남성의 경우 왜 그럴 수도 있다가 66%였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 여자친구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연인이 강요를 하면 첫 번째는 그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공부를 좀 아는 드디어 공부를 했구나. 특정 대통령 때문에 당을 결정한 게 아니라 너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기특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대응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표에 저는 한 표를 좀 두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 같으면은 바뀔 가능성이 있다. 바뀔 가능성이 있다. 네, 맞나요? 바뀔 가능성이 있다. 요새 그럴 수도 있다. 실망스럽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실망스럽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실망스럽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네. 아까 뭐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뭐 그 사람의 의견은 인정을 하고 워낙에 정치라는 부분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설득을 할 자신도 없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도 없고 그게 먹힐 거라고 생각도 안 해요. 내 말이. 근데 저는 뭐 연인 관계에서 이렇게 싸워본 적은 없는데 친구가 굉장히 여초 사이트에 가입이 되면서 그런 정치적 성향을 고스란히 드러내더라고요. 네, 친구 있는 모든 자리에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자기의 정치 색깔을 얘기하면서 정치적인 그 네거티브라고 하죠. 다른 정당에 대한 그 안 좋은 얘기를 계속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이렇게 펼치는데 그 모습이 조금 내가 알던 친구의 모습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다가왔고요. 그리고 좋아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친구의 말을 듣지 않은 모습을 보고 만약 친구로서도 정말 실망스러운데 만약 남자친구였다면 정말 답답하고 속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 정치 색깔이 뭐 다르다고 해서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남자가 그게 좀 중요한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대처법도 이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지 않나요? 연인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를 강요할 때 대처법에 대한 질문에 남녀 모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가 네. 남자가 38%, 여자가 40%로 1위로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투표한다. 김민정 네, 기자님이 현명한 말씀하신 방법. 네, 좀 현명한 대처법인 것 같아요. 남자가 28%고요. 여자가 33%로 2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정치 이야기는 그만! 딱 자르다가 소름 끼쳤죠. 그만해. 남자가 19% 그리고 여자가 23%로 3위로 꼽았습니다. 이 딱 자른다가 좀 와닿는 게 만약에 제 여자친구가 정말 단호하게 의견을 계속 강요를 한다면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어차피 대화라는 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소통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딱 자르 알았어 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니까 딱 자른다. 그만 하고 딱 자를 것 같아요. 저는 3위 한 표를 주고 싶네요. 사실 뭐 정치 부분을 얘기 안 한다고 해서 다른 주제로도 얘기할 게 많잖아요. 연인들 관계에서는. 그래서 정치 성향 때문에 헤어지는 건 좀 안타까운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제가 또 뭐 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역시 나오네요. 아, 아니 제가 뭐 전에 한번 조금 만났던 분이 이제 정치 얘기를 만난 건 아니고. 조금 했던 분이 이제 집이 이제 좀 큰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그런 집의 아드님이셨는데 진짜 확실히 있더라고요. 자기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 집은 누가 뽑히 누가 이게 되느냐에 정권을 따라. 지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그 집의 그 매출이 아주 그리고 세금, 정책 이런 것 때문에 그 재산이 확확 바뀌는 그런 진짜 실제를 보니까 진짜 그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아무 생각 없이 저희 집은 사업체가 아니니까 잘 모르니까 얘기를 했다가 그냥 탁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이 좀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정치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쌓인 게 많은 것 같았어요. 속으로. 답답했나 보다. 자기가 되게 직접적인 손해를 보니까 이게 쌓인 게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좀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돈이 직접적으로 빠져나가니까 그게 다른 건가 봐요. 그래서 딱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진짜 예민할 수 있겠구나. 그걸 그때 느꼈죠. 직접적인 이해관계도 그런 것 같고 지금 생각되니까 가족 중에 만약에 가령 선거 나가면 뭐 두말하면 잔소리인 것 같고 가령 뭐 선거 캠프에 뭐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외삼촌이 선거 캠프에 어떤 특정 후보의 선거 캠프에 들어가서 그런 소리가 좀 있잖아요. 선거 캠프에 들어갔다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특정 당을 찍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또 그게 또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속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연애는 계속하지만 결혼 생각은 접는다. 이게 한 7%, 남성은 7%, 뭐 이 정도 나왔네요. 여성은 29%예요. 네. 이 부분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별도 정치 때문에 이별을 하는 경우가 있구나. 실질적인 통계로 보니까 그런 걸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남녀 간의 또 퍼센테이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네요. 남자분들은 이제 7%, 여성분들은 29%. 이유가 뭐죠? 왜 여자들이 그렇게 딱 결혼을 못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일단은 뭘까요? 전제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 게 전제는 독불장구형이었죠. 방금 상대 연인이 굉장히 강압적으로 의견을 강요를 할 경우인데 남성하고 여성하고 비율이 이 부분에 차이가 납니다. 여성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 입장에서 남자가 그렇게 나온다면은 나에 대한 이해를 못 해준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나를. 정치를 떠나서 그냥 나 자신을.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렇게 강하게 나올 것 같고. 좀 안 먹힌다는 생각이 들지. 나의 의견. 네, 그렇게 강하게 나온다면은 뭐 알아서 살아라.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결혼에 있어서는 또 연애 때는 사실 뭐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뭐 할 얘기도 많고 이렇지만 결혼을 해서는 좀 정치적인 거나 종교적인 게 교집합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더 깊어지고 더 공유할 게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혼할 때는 이런 가치관이나 이런 종교 문제나 정치적인 것도 이렇게 같이 함께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성분들이 그렇게 선택을 하신 게 아닐까라고 또 짐작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여자는 이런 것 같아요. 정치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뭔가 이 정치 얘기를 떠나서 섭섭한 거. 네. 공감을 바라는데. 공감을 안 해주니까 그 공감이란 부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섭섭하죠. 이제 사랑이 끝났구나. 네. 연기를 냈네요. 죄송해요. 네. 찬물을 그냥. 연극 관련 학과를 나와가지고 역시. 야, 다르구나. 네. 아무튼 그래서 이 정치 얘기를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섭섭해서 맞아요. 네. 괜히 토라졌을 것 같아요. 투표하신 분들도 굳이 뭐 정치 관련 안 하고 그냥 이거 섭섭할 것 같아 찍으신 분도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고 또 여기 보면 당장 헤어진다라는 란이 있어요. 저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에 표 누르신 분은 정말로 정치적으로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아니시면 그냥 일리가 있네요. 연애는 계속하지면 결혼 생활 접는다 찍겠죠. 섭섭하니까. 근데 당장 헤어진다. 이거는 정치적인 성향이 확실히 있거나 뭐 네. 어떤 뭐 정계의 자녀분이신거나 뭐 등등등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제 그 친구도 아는 남자 동생도 정치와 종교가 같지 않으면 아예 시작부터 안 하겠다라는 네,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학생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가기 그래서 힘들겠네요. 만나기 힘들겠어요. 이게 본인은 어떤 고생하겠죠. 예? 본인은 어떤 저요? 분이세요? 저는 뭐 같았으면 좋겠지만, 네, 조금 다르더라도 서로가 이해해준다면 이해해주는 범위 내에서는 뭐 잘 만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결혼도 가능하세요? 결혼도 이렇게 좀 연애를 하다가 서로가 이제 하나가 되겠죠. 뭔가 종교가 하나가 안 되든가. 된다면? 그때 가서 당장 헤어진다? 그때 가서 엄마가 뭐 가라면 갈게요. 네,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와 연애를 잘하기 위해 필요한 3가지인데요. 투표와 연애의 공통점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